안녕하세요. 집을 사려고 하면 대출이 꽉 막혀 있고, 또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고, 요즘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.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? 오늘 정말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버린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 문제,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잠이 안 와요. 너무 불안해요. 이 말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?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주택 구매자분들, 또 세입자분들이 느끼고 있는 정말 막막한 심정일 겁니다. 이건 마치 일부러 우리를 길 잃게 만들려고 설계한 것처럼 복잡한데요. 자, 이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 복잡한 미로를 우리가 헤쳐나가려면 일단 지도를 먼저 펼쳐봐야겠죠?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꽉 막힌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?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부터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벽, 바로 비용입니다. 대출금리 상단이 6%에 육박했어요. 불과 한 1, 2년 전만 해도 이거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였거든요.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악의 금리이긴 하지만요. 중요한 건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이 이자 부담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진짜 문제는 단순히 이자율이 높은 게 아니에요.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건 바로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얽힌 실타래처럼 도무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 이 규제의 복잡성, 바로 그 자체입니다.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한마디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대출 정책을 연구하고 만드는 전문가조차 솔직히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라고 고백할 정도니까요. 생각해보세요. 전문가용 내비게이션도 먹통이 되는 길이라면 우리 같은 일반 운전자는 어떻겠어요? 그야말로 막막함 그 자체겠죠. 자, 그렇다면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규제라는 지도는 대체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기본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서요. 우리가 도대체 어디쯤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지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정부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. 똑같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건데도요,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. 집을 사는 용도, 즉 주택 구매용 대출은 투기를 막아야 하니까 집값과 지역에 따라서 아주 깐깐한 규제를 적용하고요. 반면에 생활비처럼 다른 용도로 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이 돈이 혹시라도 몰래 집 사는 데 쓰일까봐 연간 1억 원이라는 한도를 딱 걸어둔 겁니다. 결국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해요. 빚내서 집 사는 길은 어떻게든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죠. 근데 여기에 복잡성을 한 스푼 더 얻는 게 바로 이 지역 문제입니다.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혹은 내가 앞으로 사려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출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. 전국은 보시는 것처럼 투기 과열지구, 조정 대상 지역, 그리고 그 외 기타 지역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뉘어서요. 저마다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.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규제 지역 안에서는요, 더 비싼 집을 살수록 대출 한도가 오히려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15억짜리 집은 6억까지 빌릴 수 있는데 25억이 넘어가면 고작 2억만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산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은행 돈 빌리기는 더 어려운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. 자, 지금까지 규제라는 큰 그림,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살펴봤다면요. 이제부터는 이 복잡한 지도 위에서 실제로 길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.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,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가 살고 싶을 뿐인데 발이 꽁꽁 묶여버린 집주인들입니다. 바로 이런 집주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라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을 빌려주는 겉보기엔 아주 합리적인 제도죠.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. 이 대출을 받으러 가는 길이 그야말로 악몽에 가깝다고 해요.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. 이게 바로 행정 시스템의 허점이라는 건데요. 정부는 TV에 나와서 크게 발표했어요. LTV 70%까지 풀어주겠습니다. 라고요.
근데 막상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은행 창구에 가보면요. 그 내용이 담긴 공식 문서, 그러니까 공문 한 장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10억짜리 집을 가진 집주인은 7억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4억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 나머지 3억 원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겠어요? 정말 황당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. 집주인이 돈을 못 구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역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잖아요. 그럼 그 세입자도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게 됩니다. 마치 도미노처럼 한 사람의 문제가 시장 전체를 마비시키는 끔찍한 연쇄 효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집주인의 고충을 살펴봤다면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볼 시간입니다. 이번엔 전세로 살다가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세입자에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축하가 아닌 처벌을 내리는지 그 충격적인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살다가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드디어 내 집을 장만한다?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또 축하받아야 할 순간 아니겠어요? 그런데요, 놀랍게도 현재의 대출 시스템에서는 이 당연한 과정이 곧바로 덫으로 이어집니다.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두고 대출자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집산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. 말 그대로 집을 산 게 죄라는 뜻이죠. 내가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규제 지역에 있는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순간 은행은 지체 없이 전세 대출금 전액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합니다.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대가가 오히려 빚독촉이라니 정말 황당하죠. 그 결과는 정말 치명적입니다. 첫째, 새로 산 집 등기를 딱 마치는 그 순간 기존 전세 대출은 즉시 회수 조치에 들어갑니다. 둘째, 당신은 은행 전산망에 약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은 그 어떤 주택 관련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이건 사실상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과 새 집 잔금을 치르는 날을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추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집주인도 세입자도 이렇게 꼼짝없이 갇혀버린 미로. 지금까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. 과연 이 지독한 미로를 빠져나갈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? 안타깝게도 전문가의 첫 번째 조언은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는 겁니다. 오직 스스로 지식을 쌓고 똑똑해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거든요. 본인이 제일 잘 아셔야 돼요.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. 지금은 은행원이나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대인 셈입니다. 결국 이 미로를 통과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바로 정보로 완전 무장하는 겁니다. 첫째, 이 모든 정책의 목표, 즉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요. 둘째, 은행마다, 지역마다 또 내 개인 상황에 따라서 규칙이 전부 제각각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. 셋째, 나의 소득, 내 부채, 내가 사려는 집의 정보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 되나요? 이렇게 막연하게 묻는 게 아니라 제 연봉은 얼마고 부채는 이 정도인데 지금 이 지역의 이 아파트를 살 경우에 최대 한도는 정확히 얼마입니까? 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정말 복잡하게 얽힌 대출 미로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.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직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데요.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이 복잡한 규제들이 과연 원래의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 걸까요? 아니면 의도하는 정반대로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발목만 잡고 시장 전체를 마비시키는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?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